자, 반갑습니다. 예, 이데일TV 이데일리온 파트너 성명석 수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성수장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2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병오년 2026년, 예, 그래요. 무슨 해냐면요, 정확하게 적토마, 그러니까 붉은 말의 해입니다. 25년 정말 외신들이나 저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뭐 탄핵 정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어수선했습니다, 그죠? 뭐 계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저 조기 대선을 치러서요, 새로운 또 대통령을 맞이했고 이제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요,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제일 중점으로 잡는 게요, 코스피 5천, 코스닥, 일단은 뭐 1000까지 바라보는데, 저는요, 코스닥 2000, 그리고 코스피는 한 6000, 7000까지는요, 빨리 가야 되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저 연말을 보내고요, 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늘 그 방송에서 성 소장은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런 종목들만 늘 이야기해왔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죠. 뭐, 되도 않는 종목을요, 괜찮아, 괜찮아. 그건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 소장의 기준과 원칙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성명석 소장의 기준과 원칙,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자, 화면 넘어갑니다. 제가요, 책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교재 같은 겁니다. 뭐 출판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냥 제가 사는 그 사무실 주변에 유명한 땡땡 글로리, 그래요. 문구점에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계속 일단은 뭐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여러분들 저 방송 보실 때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보조지표가 아닌 뭐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냥 자체적으로 제가 그냥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금 뭐 사진은 좀 이뻐 보여도 실제 실물은요 좀 약간 허접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자, 1월 10일 토요일 1시에 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늘 대전에서 격주로요, 무료 강연회를 신청합니다.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신청하시고요, 오시면 선착순 10분에게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대박, 무슨 뭐 10배거, 무슨 뭐 10배, 5배, 4배, 2배, 이런 종목들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무너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좀 약간 중독이 된다. 물론 주식이요, 어떻게 잘하면은 투자가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투기로, 도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길어야 뭐 2시간, 1시간 반 정도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페이지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림에서는 뭐 되게 두꺼운 거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그리고 또 한 주를 맞이하고, 또 그 주에 일요일 저녁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장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뭘까? 스나이퍼라고 했습니다. 저격수 스나이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인 투자자는 저격수가 뭡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엄폐해가지고, 그래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뭐를? 총알, 즉 돈을 장착해서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이 나타날 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과 기관이 진짜 움직일 때 나도 같이 묻어가는 거다.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스나이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장대
그래요.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때, 자, 이 종목을 사도 될까 말아야 될까는요,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 봐서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서는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는요,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제가 Y축, X축, X축, Y축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해서 첫 번째는 7% 그리고 14%, 28%, 56%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여러분들께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런데 화 낼만 하죠. 그래서 한번 칠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봐요. 자, 보실게요. 아까처럼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아까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해 가셨죠? 자, 어떤 그림? 이 그림이 나오면, 재무제표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대주주 지분이요. 대주주 지분은요,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될까? 일단요, 최소 20% 어떻게 이상은 돼야 됩니다. 대주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정성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재무제표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안정성 지표라고 있어요. 안정성 지표는 왜 보냐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하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스냅샷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자, 매출액. 이제 매출액 대비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 자, 매출액 대비. 자, 매출을 띄웁니다. 그게 다 내 돈인가요? 그렇지 않죠. 매출액에서 뭐가 필요하죠? 예, 그래요.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이게 다 내 돈이냐? 아니죠. 판매 관리비를 제어해야 됩니다. 판매 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퍼센트냐? 예전에 70년대는 뭐 15% 막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거의 70%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흑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건요. 월급도 못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1년까지는 괜찮고 2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꾸준하게 3년, 4년 이어지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제가 2024년 1월부터 막 방송에서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5년 연속 적자에 부채비율, 자본잠식에 뭐 유보율이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종목들이 장부상 가치가 70원짜리가 뭐 4만 원, 5만 원에 팔리고 결국에는 다시 1,000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요. 제가 늘 얘기하죠. 150% 이하여야 됩니다. 150% 이하. 그리고 그 밑에요.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은요. 몇 퍼센트냐면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아셨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고 성소장의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을 봤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뭘 봐야 될까요? BPS입니다. BPS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죠. 청산가치. 그러니까 이 BPS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그 회사의 가치는 실적에 우선한다라고 했어요. 실적에 우선하고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며 부채비율은 있긴 있대. 150% 안쪽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보율은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회사가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회사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한 주당 가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이기 때문에 BPS 대비한 2.5배, 선진국은 2.5배에서 다시 2.5배를 계산하면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가치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짐바브웨 된다. 계란 한 줄 사는데 거의 막 50억, 500억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무게로 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자, BPS 청산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청산가치.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BPS 청산가치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2만, 그러니까 2배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25,000원이 선진국 지수는 얼마입니까? 그럼 2.5배니까 62,500원이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주가가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BPS 대비 한 22만 원대인데 막 우리가 막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닉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도 BPS 가치 대비 2.5배까지 더 넘어서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들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BPS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PBR이라고 써있어요. PBR. PBR은 뭐냐면 이 BPS 청산 가치가 레이쇼니까 시장에서 야,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보면 뭐 0.5배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0.5배. 우리가 이제 IMF 끝나고 그리고 또 다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도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0.5배 위치에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고 그래서 특정 종목이 이제 코스피 200개 중에 상위 레벨 종목들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뭐 2배, 2.5배 맞춰갈 때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요. 우리가 섹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배수를 볼 때 0.5배, 1배 이하짜리가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토마, 알겠죠? 병원연. 2026년도에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어떤 기준이 딱 세워지면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면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매매는 이렇게 한다. 재무제표를 딱 쳐다보고 자, 대출 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됩니다. 갚아야 될 빚보다 자, 그리고 이제 스냅샷으로 들어가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반드시 흑자해야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며 그 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네 이름이 뭐니 딱 봤더니 그 가격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냐. 약 한 2.5배가 넘어갔거든. 쳐다보지 마라, 가지 마라. 백로야 놀지 마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어쨌든 칠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까? 거래량 동반해서 각도는요, 상당히, 각도가,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내가 X축, Y축에서 꾸준하게 강의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X축은요, 어느 정도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Y축은요, 여러분들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이든 X축이든요, 똑같이 37142856이라는 숫자를 대비해서 가는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종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자, 보시자고요. 여기서요. 이거를 이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요. 녹색 화살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캔들 자체가 제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37142856 똑같이 들어가요. 371428.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자, 종가는 반드시 7% 이상, 14% 이상이 되고요. 고가는 14% 이상이 됐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을 차트에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시는 보조지표에 이게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30년간의 어떤 노하우를 여러분들 보시는 증권 거기다가 직접 여기다 시연을 해서 명령어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자, 이걸 좀 키워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보실게요. 자, 이 기준봉 종가로부터요. 여기가 지금 점선이 되어 있는 게 3%를 이야기하고요. 이 노란색 선이요. 7%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게 28이고요. 얘가 56%입니다. 퍼센트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기가 14고. 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이 나왔으면요. 놀랄 거 없습니다. 그 다음날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 점선은 7%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고 눌리죠. 매도하고 눌려서 7% 라인에 다시 오면 종가전 매수라고 그럽니다. 자, 종가전 매수. 그러니까 이틀 만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캔들. 이 캔들을 보시면요. 어디에 닿습니까? 14%죠. 그러면 14%를 넘어갈 때 또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때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언제 팔까? 이때 팔아야죠.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14고요. 얘가 28이고요. 얘가 56%입니다. 이때 팔고요. 여기서 다시 종가전 매수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수해서 여기 보면 56% 닿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파시는 겁니다. 한 가지 거래량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거래량보다 기준봉으로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요. 저는 이때 다시 매수를 해서 저는 실제로는 이때 다시 매수해서 56%라고 하는 이 퍼센트를 돌파하는 종가가 형성되고요.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하단에 거래량이요. 이 캔들과 이 캔들, 그러니까 거래량 캔들이요. 많거나 같거나 3분의 2 정도 될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요.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예시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밑에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떤 모습을 띱니까? 이런 모습을 띄죠.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녹색 신호. 그리고 돈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매매가 시작되는데 이런 기준봉이 나올 때 앞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특이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외인과 기관은 돈은요? 많죠. 정보도 정확하죠. 그렇죠? 개인은 정보도 없고요. 자, 이미 지나간 정보나 찌라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은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매를 따라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할까요? 예,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자, 매수했어요. 예, 밑꼬리 매수하고요. 그 다음 7% 통과할 때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가 전에 다시 매수했고요. 다시 매수했고요. 이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14%. 이 부분요, 28%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점선은요, 예, 이건 7%라니까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니까 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수익률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내용이, 야,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해서 가는데
갑자기 검정 화살표가 나옵니다. 예, 검정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검정 화살표는요, 매도, 강력한 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리고 투자주의 직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3일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예, 그런 사항을 많이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HTS 보조 지표는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작은 퍼센트도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봉이 발생하고 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봉 대비,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 자체가 거래량 대비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 왔으면 이거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성소장의 기준과 원칙이죠. 어떤 종목을 사죠. 어떤 테마군에 속해 있고, 자, 꾸준하게 2025년도를 뒤흔들었던 여러 가지 탈모, 비만,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 테마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떤 테마군이 형성되더라도요, 그 테마군에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딱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예시는요, 화면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요,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 화면은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가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30%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만들 두 번째 캔들이 형성되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가 어디서 시작했나요? 7% 파란색 점선 7%에 시작하면요, 사면 안 됩니다. 어디에?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종가는 반드시 7%에서 이상 14% 이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5%거든요. 근데 제가 14%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상한가를 기준봉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중심 라인을 걷죠. 여기 보시죠? 중심 라인. 예, 중심 라인. 맞닿을 때 그때 강력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매수.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서 강력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바로 치고 올라가던데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요, 그때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할 수 없죠. 왜? 거래량, 즉 호가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친구들은.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해요? 호가창에 주어지는 100이든 200만 원이든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담는 겁니다. 매집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죠. 바로 이 캔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요, 기준봉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기준봉인데, 이게 30%를 만들었으니 반 15% 내 이 라인에 중심 들어올 때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 얘는 버리는 패고요. 그러면 이 기준봉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다시 한번 지우고, 어디가? 여기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 라인이 제가 7%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파는 건데, 보세요. 이 캔들에 반을 갈랐습니다. 이 캔들에 반을 갈랐으면 이게 지금 15%예요. 예, 기준봉 종가 대비,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날 하루만 21%, 25% 갔으니까 못해도 한 20%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어떻게 해요? 7%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내가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여기서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보시면, 즉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화면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7%를 넘어갔죠. 그죠? 자, 7%를 넘어갑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 7%를 넘겼죠. 7%를 넘어갔죠. 자, 두 번째 화면 보면요.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꼭 짜고 친 듯이. 어떻게 짜고 쳤느냐? 이렇게 짜고 쳤죠. 아까 7% 넘어갔던 이 부분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인데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소장님은 어떻게 매수를 하십니까? 집중 매수가 되겠죠. 이 날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샀는데 여기는 1000, 2000, 1억, 2억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떴죠. 음봉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죠? 시가. 그러니까 여기 기준봉으로 7, 여기 기준봉 7, 여기가 14, 여기가 28인데 그죠? 28인데 여기서 사고 바로 즉 이 28과 14 중간 사이에 시가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이 검정색 화살표는 개인 투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는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는 볼 수 없는 차트를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검정색 화살표는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매도 못하겠어요. 그 다음날 파란색 화살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3일간 거래 정지죠. 아시겠죠? 하여튼 저 위치까지는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매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강력한 성소장의 기준과 원칙의 매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예시입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놀랍죠? 주가가 횡보합니다. 단봉이라고 그러죠. 거래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 훅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기준봉일까요? 기준봉이 아니죠.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다 녹색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녹색 화살표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녹색 화살표의 의미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어떻게 14% 이상이 될 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확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들어왔습니다. 보이세요? 이 연두색이요. 여기가 3, 7, 여기가 14입니다. 자, 이거는요. 퍼센트를 이야기해요. 얘는 기준봉 아닙니다. 만들려고 했죠. 이때 출발하려고 그랬죠. 근데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더니요. 기준봉 나왔죠. 얘가 기준이면요. 이 당일날 매매가 아니라요. 그 다음날. 자, 시작을 정확하게 3% 시작해서 밑으로 밉니다. 매수, 밉니다. 매수, 밉니다. 매수. 그러니까 이 캔들의 중심 라인까지 갈 때는 어떻게 매매한다? 삼각형 매매라고 그래서 처음에 100, 밑에 200, 400, 800, 1600 이렇게 가는 거죠. 포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서 7%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 계속 보다 보면요. 재밌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7%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여기 기준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날 말이죠.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7%를 돌파해 버리죠. 매도했어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7%입니다. 여기서 7%라고요. 그러면 이 종가와 이 중심 라인 이 폭 따지면요. 정확하게 14%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는요. 대마 2평에 37142856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매매 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휴대폰을 열어서 꾹꾹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이날 어떻게 했을까요? 이날요 차익 실현하고 다시 종가전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셨죠? 다시 종가전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요. 여기 매도하고 다시 종가전 매수. 그런데 거래량 많죠. 그죠? 여기서는요. 잽을 날리다가 본격적으로 팔고 나오고 이때요. 물량을 좀 크게 담아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파느냐죠. 언제 파느냐는 바로 제가 여기서 언제 파느냐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확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1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고요. 어떻게 했어요? 또 사는 거죠. 윗꼬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언제 팔까요? 위에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게 28%. 실제적으로는요.
15, 30인데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하니까 얘네들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오면요. 왜 그래? 그러면 되게 이때쯤 뭐가 나오냐면요. 이때쯤 나오는 게 뉴스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러면 증권방송에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단기적인 고점에 매매를 하고 잠깐 여러분들은 사서 잠깐 한 10%, 15% 수익은 날 수 있겠죠. 근데 팔 수가 없죠. 그죠? 왜? 목표가를 높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매매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기존에 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머 세상에 똑같아. 그죠? 뭐가 똑같아?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해 가셨죠? 자, 그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중독이 되시는 거예요. 자, 기준봉 나왔어요. 매수했어요. 그래요. 매수 7% 팔았어요. 매수했어요. 또 팔았어요. 또 샀어요. 그다음에 여기 검정색 라인 제가 표현한 이때 그죠? 이때는 팔았겠죠. 얘가 28%, 얘가 56%.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꼬리 부분. 이때 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표시한 부분은요. 이날은 30% 갖고, 그리고 이제 밑꼬리. 자, 양봉요. 밑꼬리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검정색 화살표 나왔으니까 도망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도 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죠. 매매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게 계속 제가 17년 때 방송하는 게 주가가 가격 조정 주고 거래 또 기간 조정 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획 하고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면 빨리 재무제표 보고 이 종목에 내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뭐냐? 어떤 섹터의 구성이 되고 테마의 구성이 되고요. 같이 묻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나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재무제표의 BPS 보고 내가 어떤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을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차트 부분에도 기준봉 종가로부터 3%요. 종가로부터 7%요. 14에 28, 56 여러분들은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이와 같은 차트는요, 구경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라는 거는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그래요. 자, 1월 10일 1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선착순 내 개인 사무실에서 거실에서 쫙 책상 정확하게 10개까지만 놓고요. 문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주식의 방향. 주식은요. 도박이 아니라고요. 주식은요. 투자도 아니라고요. 그저 담을 쌓고 내 기준과 원칙대로 그들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가만히 있다가 왜 만드는지 개인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개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은. 거래량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가만히 흘러내리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묶였다라고 하는 거죠.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요. 들어갔는데 안 가네? 이거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안 줍니다. 뭐를 호가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 예시를 가볼게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소장님 놀라워요. 단봉이 발생하고요. 여기도 거래량은 발생했으나 캔들이 기준봉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소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여기 일단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봉보다 지금 거래량은요. 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간다며요. 주가라는 건 이렇게 간다며요. 눌림. 이 눌림이라고 하는 이 구간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란 말입니다. 퍼센트가 7%, 14%, 28%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걸 보신다고요? 아니 모든 개인 투자자, 전 세계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종가단선 50, 20, 60, 120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반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특집 방송을 지금 저를 만나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제라도 2026년 병원년 적토마 아주 뻘건 시뻘건 양봉을 틀어지고 달리는 그 말에 타시려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적토마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거리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획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이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빨리 급등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준붕이 나온 첫날요, 특별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냐, 내용이 없으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3일 안에, 기준봉 나오고 3일 안에 7%가 날아가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7일 안에 14%가 날아가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 종목은 거리랑 동반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얘는 이 파란색 선, 여기가 뭐라고요? 7%인데, 7%를 훨씬 뛰어넘는, 즉, 뭡니까? 14%를 넘겨버리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돈이 없는 겁니다. 이 차트를 만드는 주체 자체가 돈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7% 부근에서 당연히 매도를 했겠죠.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수사님 말씀대로 첫 번째 기준봉이, 수사님 말씀대로요, 첫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적더라도 3분의 2 이 위치까지 오면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죠. 자, 수사님은요, 단타정입니까? 아니면 스윙입니까? 아니면 중기입니까? 아니면 장기입니까? 소장님의 성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네 단기로 갈 거야? 스윙으로 갈 거야? 중기로 갈 거야? 장기로 갈 거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향이 어디 있어요? 기준봉을 만들고 이 친구가 며칠 만에 그 위치에 도달할 건지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단기로 갈 거야. 안 가는데요. 나는 장기로 갈 거야. 한 7일 만에 다 가버렸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아님은 단타쟁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업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서점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문구점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표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책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지화 한 거고요. 실제적은요, 성소장의 지침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매매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30여 년 동안 노하우를요, 그냥 일지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어떤 비법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망상을 쫓고 허망을 쫓는 거예요. 급등주, 10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이제 우리 신격호 회장님이에요. 신격호 회장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껌 팔아서, 저렇게 유명해진 롯데그룹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구로 보면 3할때 투수가 있죠. 아니, 3할때 타자가. 아니, 10번 타석에 들어서 3번 치면 진짜 잘하는 타자래요. 그렇죠. 그럼 주식은 10개 종목에서 그럼 소장님 3개만 수익 나고 7개 손실 나도 잘하는 건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주식과 야구, 야구와 주식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예? 기준과 원칙, 이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타자인데 나는 직구를 좋아해. 그럼 기다리세요. 직구 올 때까지. 예? 커브가 들어오거나, 예, 어떤 유인구가 들어오면요, 안 치는 거에 삼진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주식시장은요, 좀 잘못된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장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지금 보시는 이 차트처럼 내가 원하는 기준봉이 나오고 재무제표 봤을 때 확실해. 그러면 방망이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야 안타가 됐든 외야 안타가 됐든요, 물론 홈런도 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10개 종목 중에서 기준과 원칙의 종목이 3개가 나온다면 그 종목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거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방망이, 뭐 커브든 뭐든 그냥 아무거나 방망이를 휘두르면 일할 때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댄다. 그냥 사는 거죠. 오케이,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이 테마 갔다 저 테마 갔다 계속 테마 움직이면서 그냥 계속 꼭지만 단기성 고점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 주가가 빠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나를 해킹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매매하는 사무실 내 방에 뭐가 CCTV가 설치된 거야라고 하는 무슨 허망된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기준봉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랍죠? 자, 여기요. 매수입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 3%에 정확하게 딱 찍고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를 땡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샀으면요, 이날은 한 3,000만 원 사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때요? 여기 7% 통과할 때 파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 단봉 만들고 거래량이 소장님 없는데요, 갑자기 획 하면서 소장님이 얘기하는 기준봉이 나왔어요. 아싸. 그리고 그 다음날 3% 이내에 시작해서 매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매수 이틀 동안 놀려버리면요, 야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런데요, 이날은 어떻게 갔느냐? 이날은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날은요, 여기서 어떻게 간 거냐면 이렇게, 예, 양봉 가서 어디에 가냐면요, 보십시오. 14%. 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14%, 여기는 7%. 이해 가셨죠? 14%에 팔았어요. 원래는 7%에 팔아야 되는데 14%까지 갔다고요. 그러고요, 윗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7% 안으로 내려오죠. 7% 안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밑에를 딱 보는 거예요. 야,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이 거래량보다 같거나 이 거래량보다 3분의 2는 돼야 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러니까 종가 전 매수. 장 끝날 때 이게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어디까지 할까?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28%에서 56%까지 가는데 너무 빠르게 급등을 각도가 높아지면요, 검정색 화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날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고 뭐래요? 야, 더 하면 안 돼. 그때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 11년 만에 이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개국하면서 들어와서요,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끔 보면 방송에서 성수장은 너무 과격해, 쓸데없는 얘기 막 소리 질러,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화 안 나요? 저는 화나던데. 자, 그냥 다음 예시를 볼게요. 똑같죠?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단봉이 나오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단봉이 나오고, 그죠? 자, 단봉이 나오고, 얘도,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단봉이에요. 밑에 거래량. 예. 거래량도요, 여러분들 2평 드시면 되죠. 20일 평균 2평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죠? 예,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을 나오죠.
그러면 야, 그 다음날 샀는데 여기 7%, 파란색 점선은 7%고요. 그 위에 주황색은요 14%고요. 그 위에 빨간색은요 28%고 파란색은요 56%입니다. 끝. 자, 여기서 사고요. 팔았어요. 이날 당일날. 그리고 또 종가점 매수했어요. 그 다음날 안 가고요. 예, 간신히 지켰어. 이게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여기 14%이 자리를 통과해버리죠. 매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요. 장 끝나기 직전에 어디로 내려왔어요? 14%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이 사요. 소연이 이거보다 거래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많이 사시라고. 거래량 있을 때. 언제 팔까요? 검정색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예? 검정색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요. 종가로부터 56%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를 안전지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밤 11시에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무풍지대라는 거라죠. 뭐라고요?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평온한 지대. 여기가 무풍지대입니다. 여기는 누가 노는데? 외인과 기관이 노는 데가 무풍지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매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폭풍지대에서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밑에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게 끝난 것인가 홀딩해서 더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홀딩해서 더 들고 가야 됩니다. 밑에 거래량은요 기준봉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3분의 2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소환님 말씀대로 매수해서 3일째 되는 날 7%에 여기 7%에 팔았고요. 다시 윗꼬리 달고 다시 종가점 매수를 해서요 가져가는데요. 그런데 이날 보니까요 어디 14%까지 올라왔습니다. 14%는 뭘까요? 14%는요 여기가 14%잖아요. 그죠? 요 라인이.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그래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근데 종가 자체가요 14% 새우가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안 삽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얘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눌려야 된다고요. 눌려야 된다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려서 이 퍼센트 밑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또 매수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요 상당히 멋진 차트입니다. 밑에 거래량 보면요 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 오케이 이거 땡큐 노 이게 돼야 된다고요. 타석에 들어서면 내가 원하는 기준과 원칙에 정확하게 7에 14% 종가, 그 다음에 고가가 14% 이상의 재무제표 대주주 지분의 20% 이상의 안정성지표 현금할수 비율이 많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의 부채 비율 150%의 유보율 1000% 이상의 BPS 대비 지금 PBR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100, 200 이렇게 계속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이제는요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요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서 눈에 좀 익히십니까? 이제 익히시죠? 이제 알겠어. 그동안 이 친구가 왜 17년 동안 그렇게 떠들고 뭔가 다르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기준봉입니다. 얘가 어디가? 얘가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준봉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매매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요 30%입니다. 원래 원칙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밑으로 중심 라인을 그면요 이때 강력하게 매수해서요 이날 파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친구의 성향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까지 본 겁니다. 얘가 30%를 기록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요. 이틀 만에 그냥 어디까지 뚫어버립니까? 14%를 돌파해버리면요. 모레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 부분에, 그죠? 예, 중심 라인,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강력 매수하고 이날 본격적으로 이날 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속 시원하게 매수해서 이때 팔았겠죠. 그럼 여기 퍼센트가요. 이게 28.35에 마감됐는데 상한가 갔다 내려온 겁니다. 거래량이요. 자그마치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줍니다. 예, 어떻습니까? 매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장부에서 재무제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친구 왜 저래? 그래요. 제가 이야기해서 틀린 말, 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5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요. 그리고 26년도 병원년 적토마의 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특집 방송 성명석 소장의 기준과 원칙이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이해 가시는지요? 예. 이 차트를 보고 아하, 종가로부터 아하 7, 종가로부터 14, 이 의미가 뭐고 이 거래량의 의미가 뭔지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평생 사시는 동안 어쨌든 밥은 굶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요, 남은 시간 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